유 소장입니다. 25년도 7월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동산 소식 전해드리기 앞서서 7월 달에는 우리가 그 전 세계적인 이상 기후 때문에 장마가 온 듯 안 온 듯 했다가 갑자기 북한으로 장마 전선이 올라갔다가 또 갑자기 내려와 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어마어마한 400mm 이상의 폭우가 와 가지고 많은 그 재산상 또 그 외에 손해를 많이 끼쳤는데 제가 사는 그 아산에도 하룻밤 사이에 400mm 이상이 왔어요. 그래서 그 아산 제가 사는데 뒤쪽에 그 아산하고 탕정 사이에 그 강이 있는데 그 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다행히 아산 쪽으로는 지대가 높으니까 안 오고 건너편에 그 농경지로 그 뚝방이 무너져가지고 제가 출근도 못하고 차량 통행도 못하고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또 그 이후에는 또 저 밑에 쪽으로 장마전선이 내려가서 전라도 광주 또 대구 근교 또 갑자기 또 경기도의 또 가평에 그 갑자기 그렇게 한 300mm, 400mm 이상이 하룻밤에 쏟아지면서 캠핑장이 수몰돼 가지고 많은 인명 피해도 있었고 가면 갈수록 그 이상 기후에 대한 현상들이 짙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올해가 제일 선선하다. 제가 어렸을 때 서울이 아무리 더워도 방학하고 요때쯤에 방학했죠. 그러면은 32도, 33도 올라가면 막 엄청 덥다 그랬는데 지금은 뭐 이제 38도, 39도 그 정도 됐으니까 우리나라 기후 자체가 요렇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옛날엔 좀 높은 위치에 있었는데 적도 부분 아열대 그 기후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너무 선선하다. 그래도 내년이 되면 작년이 아니고 내년이죠. 내년이 되면 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사태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많은 그 농사 지시는 분들이 대부분 대출에 의존해서 그렇게 농사를 짓는데 수몰이 되고 비닐하우스가 작물이 다 파손이 돼가지고 물이 덮쳐버렸으니까 좀 국가에서 다행히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해가지고 저희 아산 옆에 예산 옆에 삽교 이런데 굉장히 많은 지역이 수몰이 됐고 또 저기 전라도 광주 대구 근교 이쪽으로도 많이 그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아산에 있다 보니까 이제 지방 TV를 보잖아요. 9시 뉴스엔 중간에 이제 대전, 충남 TV가 있어요. 그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도 무더운데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굉장한 체력을 필요로 하는 그 무더위에 정말 대단하신 분들한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경찰 노릇을 하다가 맏형 노릇을 하다가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죠. 중동에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경찰 노릇 안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혼란이 왔죠. 그러면서 미국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물론 미국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관세 전쟁을 전 세계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트럼프가. 미국은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남미에서 이간질을 많이 해다가, 결국엔 남미 사람들이 정말 미국을 싫어해죠. CIA 동원해가지고 그 정부에 대한 이간질을 많이 했죠. 이렇게 우리나라로 치면 좌파 우파가 있듯이 거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좌파 우파를 갈등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지네들이 필요할 때는 전쟁을 일으키게 해서 국부를 쌓았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때도 유럽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이 패권 국가가 됐고 국부를 많이 쌓았죠. 금이 많이 영국에서 이동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패권 국가가 됐는데 지리적인 이점도 있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한 7, 80년이 지났잖아요. 80년이 지나고 나서는, 세계가 이제 패권이 이제 다시 위협을 받게 되고, 지들 나름대로, 패권 국가는 항상 미국 내에서, 쓰러진다 그러잖아. 로마도 그랬고, 외부의 충격보다는, 외부의 충격이 있으면
단합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미국 내에서 쓰러지는데 그 패권이 바뀐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 패권이 약해지죠. 카드를 너무 많이 쓴 거야, 할부를. 갚지도 못할 할부를. 우리나라 옛날 그 2002년도 이때 그 카드 사태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LG 카드가, 업계 1위 LG 카드가 날라갔죠. 신한카드로 변했나? 그랬을 겁니다. 팔려가지고. 미국도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달러가 도전받고 있고, 그동안 너무 정부 부채, 무역 적자, 요것 때문에, 달러는 강하게 가야 되는데, 패권국이니까, 그거 밸런스가 너무 벌어져 버렸다. 그래서 그거를 회복하려고 하는 걸로 전 세계를 지금 옛날에 남미를 휘젓듯이, 뒤에서 조정해서 휘젓듯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고, 그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나타났고, 또 이스라엘의 그 꼭두각시를 시켜가지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 또 시리아 전쟁, 이란 전쟁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그거죠. 지역적으로는 많이 그거에 대한 반발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걸 뒤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모르죠. 언론에도 보도도 안 되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어서 관세를 상대국에, 미국은 소비국가고 상대국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가에서 많은 이익을 받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은 거죠. 니들은 우리가 그렇게 팔아줘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는 망하게 생겼다. 같이 망하는 것보단 니들이 우리한테 빨리 투자를 해라.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그거를 트럼프가 과감하게 나서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트럼프가 1월 10날인가요? 그때 취임을 해서 4월 1일 날 관세 발표했고, 또 타코 연기했고, 이제 8월 1일 날 이제 엊그저께, 이런 상황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엊그저께 관세율 15%, 우리나라는 노무현 정부 때, 돌아가신 대통령께서 농민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세례를 받으면서 얼굴에 계란도 맞고 이러면서 FTA를 체결할 수밖에 없었죠. 그 분 때문에 관세율이 제로가 됐죠. FTA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많은 거 양보했어요. 그때도 소고기, 또 광우병 사태도 있었잖아요. 나중에는 소고기 문제도 있었고, 이제 농산물은 이제 쿼터제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농민들한테 가가지고, 자기를 지지해준 농민들한테 가가지고 계란으로 얼굴을 맞아가면서도 미안하다 농민들한테 그랬던.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부의 원천이 따지고 보면 그때 기점으로 우리나라가 먹고 살게 됐죠. 선진국이라는 3만 달러 이상도 됐고, 그래서 수출도 잘 되고, 자동차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잘 됐고, 현대차는 세계 판매 대수 기준으로 3위 이렇게 올랐죠. 그러면서 0%의 관세를 혜택을 가지고 미국의 수출을 어마어마하면서 돈을 번 돈을 재투자해서 해서 현대차가 세계 탑티어 올라왔죠.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는 부족한 점도 많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어느 정도 현대기아차가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었던 게, 그때 FTA에서 미국에서 점유율을 확 늘리고 미국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서 유럽이나 아시아, 중동, 또 러시아, 또 아프리카에 투자할 수 있는, 남미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든 거는 결국엔 제가 봤을 때는 FTA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엊그저께 15% 관세 타결을 했는데, 이게 지금 강압적인 그런 관세 협의가 아니고 통보잖아요. 일방적인 통보. 미국 트럼프가 그렇게 적어가지고 일본은 5,500억 투자하고 한국은 3,500억 투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래가지고 일방적으로 했는데, 결국에는 미국에 대한 신뢰가 이제 많이 옅어지는 쪽으로 흐르는 흐름이 그런 쪽으로 가는 거에 대한 기준점이 트럼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도 그렇고, 국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총리 네타냐후, 걔도 그 사람도 그렇고, 자기의 불리함과 아킬레스건들을
이렇게 관세로 풀어, 또 환율로 풀어, 이런 상황이 된 거고, 지도자가 우경화 돼가지고, 이 트럼프도 이제 우경화 됐다는 그런 쪽에 이제 속한 사람이고, 뭐 이스라엘은 뭐 완전 우경화가 됐죠. 일본도 거의 우경화, 엊그저께 선거에서 그렇게 나타났잖아요. 우경화 쪽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정부가 우경화, 극우 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각자 도생. 옛날에는 글로벌 공급망 체인 해가지고 뭐 각자의 분담 이런 게 있어서 서로 잘 먹고 살았다면 해보니까 미국만 손해고, 근데 손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패권 국가니까. 그러고 적자인데 너무 적자 카드를 너무 많이 쓴 거죠,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망할 지경까지 되니까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하고 또 무역 적자가 심하고 이거를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전 세계를 트럼프가 이렇게 다 휘젓고 있는 거죠. 휘젓고 있으면 혼란과 전쟁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방산, 그쪽이 많이 좋아질 거고, 혼란이 많이 일어난 상태가 어느 정도 지속되다 보면 지나고 나서 질서를 찾게 되기까지는 많은 혼란이 있을 거다. 지금서부터 한 10년간은. 적어도 미국 대통령은 4년 연임이니까 4년 동안 내년에 이제 중간선거 때까지 짧으면 그때까지는 굉장한 혼란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일본에 비해서 뭐 유럽에 비해서 뭐 잘했다 못했다. 이건 강압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잘했다 못했다는 폭력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니고 뭐 남들 뭐 일본보다 뭐 똑같이 됐다 뭐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이상한 그냥 이건 흐름이고 추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뭐 다음에는 뭐 반도체에도 그렇게 맞는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2주 있다가 우리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하고 정상회담을 하면 거기서 또 뭔가의 국익을 위한 그런 또 협의가 나오지 않을까 서로 윈윈하는 쪽으로 트럼프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 대우 트럼프 여의도에도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 대우조선소 오프에 그것까지 왔다 갔다 하고 사업할 때 망하려고 그러는 거를 또 우리 대우 옛날에 김우중 회장이 이렇게 해가지고 회생할 수 있게 도움도 주고 그랬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트럼프 개인의 생각은 우호적이다. 나쁘진 않다. 반대로 일본에 대한 트럼프의 생각은 굉장히 안 좋죠. 옛날 트럼프 부동산 개발업자잖아요. 부동산 개발업자인데 80년대에 일본이 할 때 트럼프가 망했단 말이에요. 일본 애들 때문에. 일본이 도쿄를 팔아서 전 미국 땅을 살 수 있을 버블이 심할 때 그때 그래서 일본에 대한 물론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미국이라는 국가가 갖는 거는 좀 다르겠지만 그렇다. 또 이제 가장 큰 거는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대립. 미국이 중국을 미리 밟았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밟으려고 했는데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오면서부터 미국 국채를 팔아줘야 되니까 중국을 못 밟았죠. 그거를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기네들 GDP의 한 40%, 30% 일본, 독일, 유럽도 그렇고 밟아버리잖아요. 미국은 못 올라오게. 근데 중국은 못 밟았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미국 내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중국은 미국 국채를 사고 또 국채를 조종하고 핸들링하면서 미국이 금융위기 올 수 있게 한 것도 중국이다.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제 생각에는 중국이 패권을 잡는다는 것보다는 중국 나름대로의 힘을 키우겠죠. 그리고 이제 양극화가 되겠죠.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 다극화로 나눠진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한쪽, 중국하고 한쪽, 그 다음에 제3지대, 이렇게 나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은 많이 때리겠죠, 중국을. 그래서 우리나라나 일본을 많이 이용을 할 겁니다. 뭐 대만 문제라든지, 이럴 때도 우리나라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8월 중순에 있는 양국 간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간의 정상회담에서 많은 좀 분기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더는 이제 패권의, 미국 내에서도 패권, 세계 그 금융에 대한 패권, 우리가 지금 기존에는 뭐 유대 세력이 그 돈을 갖고 뭐 월가를 지배하고, 월가에서 그 미국을 지배하고, 이런 한 축이 있었다면, 트럼프는 이제 테크 기업 쪽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그래서 나온 것도 있고, 이 중국이 CBDC가 너무 발전을 하다 보면 2014년부터 했으니까 중국은,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CBDC를 포기하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야 된다, 이런 쪽으로 전 세계를 장악하고 금융 장악을 더 하기 위해서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거기서 테크 기업들의 세력들이 유대 월가를 지배하고 있는 유대 그 자본 세력하고의 충돌, 이게 트럼프에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미국 내적으로는 굉장히 그 이스라엘 그 총리 네타냐후처럼 궁지에 몰려 있는 상태다. 시한부 그 정치 인생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 번스타인 파일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미성년자 여자들 성노예로 만들어가지고 미국의 주류층들이 거기서 미성년자 애들하고 성관계를 맺고 이런 파일이 있는데, 그거를 뭐 일론 머스크도 잠깐 언급을 했었고, 미국에서는 지금 그게 지금 그렇고, 트럼프 지지자들도 그것 때문에 반으로 나뉘어가지고 트럼프를 이제 공격을 하는, 이제 조금 지나면 그거에 대한 이벤트로, 트럼프는 이제 쇼를 잘하잖아. 막 허세 있고, 치밀하지만, 정치인으로서 치밀해져. 그렇지만은, 그런 쇼, 이런 거, 자기 마음에 드는 거, 복종,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테크 기업들의 세력을 갖고 자기가 거기에 묻혀 있다.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막 나타나면서 미국에서 법도 지금 개정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3법도 개정되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거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돈에 대한 패권, 이게 우리가 지금 캐시, 카드로 넘어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넘어왔고,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 여러 가지. 그래, 달러 패권을 강화할 수 있는 거. 재정 적자를 미국 국채나 달러를 연동시켜갖고 1대1로 연동시켜서.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시중의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또 하나 생겨버렸으니까 곱하기 2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의 가치가 계속 하락할 거고, 금값은 계속 상승할 거다. 폭발적으로 상승할 타이밍도 올 거다. 물론 조정을 거치면서 상승하지만 항상 그런 제가 공부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스테이블 코인 법을 여당에서 만들고 뭐하고 하는데, 요번에 좀 특이한 게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블랙체인이라든지 이쪽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정부 장관이라든지 이쪽 그 청와대로 많이 들어갔죠. 용산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 흐름이 있어요. 돈에 대한 흐름, 이런 걸 공부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가 혼란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들이 많이 날 거고, 각각. 그래, 3차 세계대전도 엊그저께 러시아가 말을 안 들으니까 트럼프가 핵잠수함 2척을 보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관세 전쟁을 막 캐고 이제 했는데, 또 캐나다하고도 싸우고, 멕시코하고도 싸우고, 큰 거는 아직 중국이 남았으니까, 우리나라가 600억 달러 흑자 보는데 중국은 3천억 달러인가 4천억 달러 흑자니까, 결국에는 중국 하나 때리려고 그 우방들 다 들러리 세우고 그래서 지금 관세를 매긴 거 보면은 문서화돼 있는 것도 없고 허술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분위기 잡고 중국 때리고 중국한테 얻을 거 없고, 그 다음에는 우방들한테 야, 내가 좀 생각해보니까 니네, 관세 안 내도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각국 간에 또 일본도 그렇고, 유로도 그렇고, 미리, 조율된 거짓말 아닌가. 관세 이게 때리고 이러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서 중국이 타결되고 나면, 중국이 시장 개방도 하고 이러고 나면, 금융 개방이겠죠, 중국은. 근데 중국은 금융 개방은 못 할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면, 우방국들한테, 야, 니네 관세 안 내도 돼. 지금 시스템에 의해서 관세 정책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트럼프 입에서만 나온 거지. 그런, 제 느낌에, 이런 사태 자체가
미국의 패권이 지금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지네들이 잘 살고 지네들도 뭐 하려고 우방을 때리고 하겠어요. 다 중국하고 싸우면 뭐 하려고 하겠어요. 패권 전쟁을. 그러니까 자기네가 뭔가의 도전을 받고 있다. 그리고 자기네도 힘들다. 트럼프는 더 힘들다. 번스타인 파일 때문에 탄핵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트럼프 지금 그 사람도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잖아요. 1기 때 그 바이든한테 자꾸 공격했잖아요. 너무 늙었다고 뭐 치매가 왔다는 둥 뭐 한다는 둥 그러면서 엄청난 공격을 했어요. 자기가 이제 그 나이가 돼버렸잖아요. 얼굴을 보면 트럼프도 뭐 건강이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보니까 그 얘기를 한 3개월 전에 했을 거예요. 3월달, 4월달에 한 걸로 기억하는데 벌써 뭐 이상이 있다는 기사가 좀 나오고 하니까 그 다음은 한 가지 더는 미국 그 관세는 미국 의회에서 때리는 건데 네가 대통령이 돼갖고 네 마음대로 휘둘렀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조금 있으면 미국 법원에 대법원에 의해서 관세 다 무효가 돼버릴 수도 있다. 근데 그거를 중국을 아마 굴복시킨 다음에 할 거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예상을 좀 해보는 거죠. 막말로 트럼프가 혼자서 야 됐어 우방국들 관세 없어 옛날처럼 똑같이 이럴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 미국 소식은 여기서 이제 전해드리기로 하고 마치기로 하고. 대출금리, 국내 소식에서 대출금리는 지금 계속 미국도 기준금리가 그렇고 한국도 기준금리가 그렇고 계속, 미국은 이제 관세 때문에 그렇고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로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년물 채권에서 뭐 채권 4.5%, 뭐 4.4%, 4.3%, 오늘 4.3%까지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채권 금리가. 10년물이 그렇고 한국은 뭐 그대로 지금 미국의 4.5 우리나라는 2.5 기준금리 한국은행이 동결을 했고 낮춰야 되는데 지금 환율이 갑자기 또 1360원 50원대에서 지금 1400원대로 또 환율이 튀어버렸어요. 그 달러 강세가 돼버린 거지. 그런 상황이어서 조금 요번에 한국은행 8월 초에 있는 한국은행 금통위가 관세를 내리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근데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내리는 쪽으로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거는 또 가봐야지 될 것 같고요. 6월 28일 날, 27일 날 그 대출 규제 나오고 나서 대출 적어도 강화가 됐고, 저는 조금 경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늦춰질 줄 알았더니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정부 내각 구성도 안 됐는데 금융위원회에서 발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좌파라 그러죠. 진보 정권의 가장 큰 약점은 부동산이다. 문재인 때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내각은 다 윤석열이 임명한 그런 내각이라서 이런 쪽으로 좀 강하게 세게 한 게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항상 규제가 나오면 허점들이 많아서 공격할 부분이 많아요. 보수 측에서는. 근데 이미 보수는 뭐 이제 괴멸을 했고 다른 보수가 나와야 되는데 견제를 해줘야 되니까 민주당도 얘네도 계속 잘하는 게 아니고 지나고 나면 썩거든. 그러니까 견제를 해줘야죠. 근데 기존에 국민의힘인가요? 얘네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제가 이런 얘기 윤석열이하고 작년 8월 달인가요? 윤석열이하고 계엄 일어나기 전에 김건희하고 이렇게 낭떠러지에서 내가 툭 치면은 저 떨어져 죽을 것 같다. 양귀비 얘기도 하고 양귀비가 어떻게 죽었는지 비서실장한테 목매달아서 죽었죠. 그리고 그동안에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당나라를 시스템을 망가뜨렸겠어요. 똑같잖아. 김건희 저기도. 또 이제 사이비 종교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맞잖아. 이거 다 누가 디자인한 거예요? 일본의 아베가 디자인한 거예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대립하는 거 거기서 한국에 일본 자금이 들어와 가지고 이런 쪽으로 알게 모르게 들어와서 친일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이게 아베가 다 디자인한 거예요. 이게 모르지 일반 사람들은. 다 일본 자금. 윤석열 정부의 내각제 봐봐요. 다 친일파들이잖아. 윤석열 이 사람 가족도 나는 친일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가족도 일본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친일파야.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친중파도 있고 친일파도 있고 친미파도 있죠, 우리나라에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세력이 권력을 잡게 되면 부작용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세력들이 권력을 잡기보단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윤석열은 3살짜리가 뭘 하겠습니까? 전혀 무시해도 될 정도로 그냥 강남에서 술집 나가서 초이스하는 그런 여자한테 뻑가가지고,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가지고 나라를 시스템을 다 망가뜨렸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싶어요. 거기에 일본 애들 돈 자금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다. 또 사이비 종교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다. 그 권력들 그걸 이용한 거죠. 그냥 뿔뿔이 흩어져 있는 국민들은 몰랐던 거지. 저는 작년서부터 그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이제 그게 또 밝혀질 겁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거, 또 마약 문제 그 유명한 배우 이성균인가요? 그 사람 마약도 안 했는데 그 마약 사건 때문에 연예인 마약 해가지고 지드래곤, 또 유아인 그거 다 그 인천지검의 그 검찰총장 된 그 놈 누구야, 누구야 그 새끼. 그게 인천지검에 있으면서 무마해지고 김건희 그쪽에 가족들 밀수 마약 이런 거 다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걔네들이 검사들이 다 승진했잖아. 마약까지 하는 그 대통령 봤어요? 대통령 가족? 그래도 좋다고 가가지고 윤석열 하면서 해잖아. 예, 그 사이비 종교 보여줬지? 휴거라 그래갖고 10월달인가 올라간다고. 올라가면 개뿐이나 뭘 올라가. 하얀 또 소복 입고 말이야. 교회에 미쳐가지고. 말도 안 들어요. 죽기 전까지는. 인지도 못하고. 그랬던, 뭔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렇다. 대출 규제를 했는데 항상 저희가 보면 지금 대출 금리 좀 많이 주담대는 좀 높아요. 그래서 은행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 대통령도 그 점에 대해서 경고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그렇다.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에는 뭐 나올까? 이제 세금 쪽에서 이제 강화를 시키겠죠. 엊그저께 이제 세금 돈을 많이 써야 되는데 세금이 안 거치니까 상법 개정해가고 그 세제 개편안 발표하고 해가지고 법인세는 24%에서 25%, 이거는 영향이 별로 없어. 1%니까. 대주주 양도세 부분에서 기준이 50억이었는데 10억으로 줄인다 그러니까 어제 주식이 거의 폭락을 했죠. 2100선 있던 코스피가 3200선에서 있던 코스피가 3100선까지 후퇴를 거의 한 5%에서 10% 정도 폭락을 한 것 같아요. 주가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은 7월달 말에는 좀 현금화 해야 되지 않은가 해가지고 좀 미국 쪽에 그 ETF 쪽하고 ETF 쪽으로 조금 해놓고 그 개별 종목들은 조금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운이 좋았는지 어저께 폭락을 해가지고 금요일날 폭락을 해가지고 저는 조금 그 종목 그 금액을 조금 사고 싶은 주식들을 조금 산 케이스고, 이번엔 저는 운이 좋았다고 봐요. 그래서 살 때도 배팅을 좀 많이 한 게 아니고 3분의 1 정도씩 월요일날 좀 한번 보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양도세 그 50억에서 대주주 양도세는 다시 한번 증액하는 걸로 고려를 하겠다, 이렇게 갑자기 폭락을 해버리니까 그 여당 당대표가 그렇게, 원내대표인가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아침에 뉴스를 보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가 계속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동결적으로 2% 정도대를 가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이제서부터 관세 이게 마무리가 되고 나면 이제 환율 전쟁 쪽으로 이제 저기가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압박을 할 것 같아요. 전 세계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생각은 좀 미리 하고, 달러가 강하게 되면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약해지겠죠. 환율이 약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가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한 면도 있다. 지금 원화가 1460원, 70원씩 하다가 1360원으로 떨어지니까 한국 주식시장이 6개월 작년 말서부터 좋았잖아. 근데 이제 반대로 달러가 강해지고 킹달러가 되고 또 이래버리면
물론 미국이 마사지를 하겠지만 좀 그럴 가능성도 있다. 주식시장이 조금 한국은 너무 많이 올라서 조금 조정을 오래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